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4%대 급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번 주 방송에서 일론과 트럼프 간의 언쟁은 어느 정도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고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7%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추후 3개월간 70% 정도의 주가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무튼 현재 테슬라에게 있어서 대형 악재가 소멸되는 분위기이고요. 한국에도 로보택시가 출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6,000선을 잘 지켜내고 있고 나스닥도 19,600선에 다가섰어요. 최근에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지수의 반등세가 좋은데요. 경기 민감주가 강하다라는 건 앞으로도 어느 정도 미국장이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이 트럼프의 입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글로벌 주식시장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지난주에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두 사람 간의 통화가 있자마자 어제 런던에서 바로 고위급 회담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회담 이후에도 오늘에도 무역 협상을 이어갈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어제 회의에 대해서 좋은 회의였다라고 평가를 했고 루트닉 상무장관 역시 생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지만 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은 자동차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히토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두 국가 간의 무역 협상이 6월달 이내로는 완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은 반도체주 위주로 좀 상승을 했고요. 팔란티어와 테슬라와 같은 AI 주식들도 오늘 크게 올랐어요. 자, 최근 나스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만 선에 다가서고 있지만 그렇게 빠르게 다가서는 게 아니라 스멀스멀 저점을 천천히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4월 말에 발표되었던 엔비디아 실적도 좋았고 4월 PC 물가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5월달 미국 고용보고서도 괜찮게 나왔었죠. 일단 매크로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시장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주에는 5월 CPI, P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물가와 고용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5월 CPI, PPI 지수까지는 그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유가 역시 60불대의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주는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는 금일 4.55% 상승을 하면서 308불까지 올랐어요. 현재 애프터장에 313불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 방송에서 추후 100% 확률로 3개월 후에 테슬라가 크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금일 주가 반등을 보면 벌써 그러한 모습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주에 일론과 트럼프 간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장중 17%가 넘는 하락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전조장을 복귀를 해보자라고 하면 트럼프가 BBB 액트라는 최대 규모 감세안을 발표를 했고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의 세부 사항을 검토를 해보자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3개월 넘게 일을 하면서 굉장한 헌신을 했죠. 테슬라 주가를 굉장히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헌신을 했는데 이 법안을 보니까 정말 일론 머스크가 헌식적 취급을 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애써 도지 활동을 통해서 미국 국가 부채를 최대한 줄여놓았는데 이 법안은 미국 국가 부채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꼴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도지의 성과가 거의 없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트럼프는 말로만 도지의 성과가 훌륭하고 일론이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했지만 이 법안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말로만 나를 칭찬을 해줬네라는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도지에서 조사하고 보고했던 사항들이 전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가장 일론 머스크를 분노케 했던 것은 이 BBB 법안엔 EV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세액공제가 폐지가 될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석유 및 가스 산업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유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러자 일론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이에 분노한 일론 머스크는 킬빌이라는 밈을 X에 올리면서 이 법안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의지까지 표출을 했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이 빌이 여기에 보이는 빌이 아니라 빌 게이츠라든지 빌 클린턴을 뜻한다라는 뭐 얘기도 있어요. 아무래도 친민주당 세력인데 일론과 트럼프가 짜고 어떻게든 이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케 해서 앱스타인 파일에 있을 만한 빌 게이츠와 빌 클린턴을 없애려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건 어불성설이고 일론 머스크는 순수하게 이 법안에 반대를 담은 그런 밈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탄핵까지 언급을 하면서 정말 분위기가 절정에 치달았어요. 자, 하지만 댄 아이브스와 같이 테슬라를 10년 넘게 분석해온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10년 넘게 분석해온 애널리스트도 두 사람 간의 싸움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에 잠깐의 불화일 뿐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빌 에크먼과 같은 사람 역시 두 사람은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국가를 위해서라도 화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분위기가 두 사람 간의 싸움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중국에게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두 사람은 극적 화해 모드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트럼프는 말바꾸기 대자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일론과의 전화통화는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들이 현재 트럼프가 테슬라와 스타링크를 사용 중에 있는데 계속 사용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계속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는 머스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위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금일 4.55%나 상승했고 애프터마켓에도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번 주에 분석해 드렸던 사항이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번 주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테슬라와 같이 변동성이 큰 주식은 크게 상승하기 전에 크게 하락하는 법이 있고 하루 만에 장중 17% 이상 빠진 날이 있으면 주 3개월 만에 평균적으로 70%가 올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6월 달에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더 컸었고 6월 달 대형 호재와 대형 이벤트들이 수면 위에 오르기 전에 충분히 큰 하락이 있을 법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 왔어요. 어쨌든 이번 6월달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을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6월 12일이 유력한데 아직 현재까지는 테슬라에서 오피셜로 6월 언제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공식적으로 자율주행차 운전자로 등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언제든지 오스틴에서 사업을 시작만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6월 달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재들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오스틴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Y는 6월 달 이내로 스스로 자율주행을 통해서 고객의 집까지 무인 배송될 예정에 있고요. 2월 달에 강력한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테슬라는 상반기 중으로 저가형 모델을 출시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호재가 함께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한번 최근에 크게 쉬어간 만큼 계속해서 잘 오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테슬라 주가가 350불, 360불 때까지 최근에 반등을 하자 주가와 EPS 간의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6월 12일 로보택시 사업 시작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두 사람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 조정이 좀 더 일찍 왔습니다. 조정이 일찍 온 만큼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단기 반등에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6월 달에 반등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7월 초순에 2분기 인도량 발표일이 또 한 번의 조정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주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은 35만에서 39만 5천 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작년 2분기 인도량 44만 대보다 약 9만 대에서 5만 대까지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테슬라뿐만 아니라 BYD도 최근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고 대부분의 레거시 기업들의 판매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악재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달은 테슬라의 주주총회, 주총이 많이 열렸던 그런 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작년 델라웨어 법원의 판정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지금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신규 보상 패키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이사회는 최근 CEO 주식 보상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라고 해요. 현재 시가총액,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T 정도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시총 8T 달성 시 일론 머스크에게 줄 보상 패키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이 특별위원회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이 정도의 보상 패키지를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일론에게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로보택시 사업 시작보다도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보상 패키지도 나오고 주주총회 날짜도 결정이 되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도 FSD가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FSD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유럽 내에서도 올해 FSD가 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유독 AI 갈라파고스와 같은 한국에서만은 FSD의 출시 소식이 감감무소식인데,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역시 AI 사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테슬라 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정부 출신 인재를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와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면 연내 FSD의 국내 출시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일론과 트럼프 간의 다툼이 화해 무드로 바뀌면서 테슬라 주가는 급반등을 하고 있고, 6월 로보택시 출시와 저가형 모델까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당분간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7월 초순에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주가 반등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만 역시나 중요한 건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의 사업은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는 것과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러한 거대한 혁신의 최선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2028년, 2030년까지 최소한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산을 형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